안녕하세요. 아재나블TV의 전정원입니다. 24학년도 인문논술 합격자 3분을 모시고서 연속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 논술 전형으로 건국대 융합인재, 홍익대 자율전공에 최초 합하신 신주진님 모시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진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학년도 논술 전형으로 건국대 융합인재 합격한 새내기 신주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님은 논술에 항상 진심이어가지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었었던 퇴고도 자발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하셨고, 그래서 저는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가르쳤지만은 본인은 굉장히 애타면서 좀 공부를 했던 작년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본격적으로 우리 신주진님 모시고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논술을 준비하게 된 동기와 시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핵심어는 논술 시작 시기. 제가 이렇게 핵심어를 뽑아봤습니다. 사전 인터뷰 나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진님은 논술을 2학년 때부터 준비하셨던 걸로 좀 드러나거든요. 신님, 그 논술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준비하는 게 대전에서 일반적 패턴인가요? 사실 논술이라는 거를 뭐 대전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2학년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한다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수학을 너무 이제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내가 빨리 명문대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도모하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논술이 발견을 해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블루 오션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수시부터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보통 학교에서는 수시 상담을 먼저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교과나 종합을 살펴보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개는 안 하지만은 우리 신님의 내신 성적이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상승한 거를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제가 추정한 건데 학생부 종합으로 밀어붙이자라고 아마 권유를 했을 것 같은데, 예, 학교에서는 뭐 수시에 대해서 어떤 뭐 방향성 제시 이런 거 없었나요? 사실 이제 뭐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현역 때도 논술로 이제 지원을 한 4개 학교 정도를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는 솔직히 말하면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 카드를 논술로 쓰는 입장에서 두 카드를 이제 학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오히려 위험 부담이 있다. 생기부가 좋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교과로 조금 안정적으로 쓰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과의 레벨이 낮았죠.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됐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서 이제 여기 수기 또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재수할 때 저하고 같이 이제 논술 공부를 하셨는데, 네네. 에, 서울에서도 논술 공부 좀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그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논술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정원 선생님 말고 대전에서도 이제 수업을 들었지만 현역 막바지 때 이제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금 유명한 논술 선생님 학원에 직접 강남의 대치동에 매일같이 출근을 해가면서 아, 일주일을 대전에서요? 네, KTX를 타고 세상에. 그렇게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전정원 쌤이 더 잘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밝힐 순 없지만 어딘지. 저는 이제 우리 신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 수업 시간에도 대치동에 괜찮은 학원 몇 군데를 알려줬어요. 저는 뭐 수험 생활을 끝내는 게 제일 급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하고 수업을 하는 거는 중요치 않거든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방금 한 거지만은 KTX를 타고 통학했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간절해서 그런 거거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거든요.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전에서 KTX역까지 가고 또 기다리고 타고 거기서 또 이동하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 여태까지 그 노력하셨던 거가 왜 이렇게 절실했는지를 조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되게 결정적인 거는
이제 대전에서도 수업을 들었던 학교가 있고 이제 그쪽 서울에 가서도 이제 수업을 파이널 때 들었던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전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교가 훨씬 더 예비 번호를 가깝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막 유명한 선생님을 막 꼭 들어야 한다. 서울 대치동에 올라가서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본인의 주관에 맞게 소신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말고 대전에서 다른 선생님하고 들었을 때, 네네네. 그 대치동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선생님의 네임밸류 이런 거보다는 본인의 노력, 그렇죠. 또 이제 어떤 학교하고 자기하고의 맞는 정도, 뭐 그걸 좀 우리 신님은 이제 강조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 맞아요. 예. 두 번째 항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술에 도움이 되는 노력과 주의사항 했는데, 키워드로는 제가 퇴고하고 수학 포기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퇴고는 앞에 두 분께서 이미 좀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건 좀 짧게 좀 여쭤보고 수학 포기가 더 핵심 주제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퇴고 보니까 수기에 제가 했던 수업 내용과 또 학교 측의 예시 답안, 또 최고 답안, 다른 학생들의 잘 쓴 답안 이런 걸 종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모범 답안처럼 만들었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사실 저는 이제 선생님은 또 아시겠지만 원래도 글을 빨리빨리 쓰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제 퇴고를 하다 보면 완벽한 답안으로 무조건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도 거의 수업 시간보다 조금 적게 거의 2시간 가까이는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퇴고량만 봤을 때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퇴고량으로 봤을 때 탑3 안에 들거든요. 우리 주진님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올해는 합격하겠다.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절박한 좀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하시길래 조금 마음 편하게 가져가도 되는데 근데 제가 차마 그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얘기를 하면 또 긴장이 또 느슨해질까 봐 그렇죠. 예, 그 얘기를 못했는데 본인이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예, 퇴고 좀 정성스럽게 쓰셨다는 거 또 우리 이 신님이 강조해 주셨고 그 뒤에 수포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네네. 올해 합격생이 14명 나왔거든요. 근데 그 14명에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수학 5, 6, 7, 8, 9 네네. 아예 응시를 안 한 친구까지 합쳐서 저는 이제 5, 6, 7도 준 수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 점수로는 인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등급 밑으로 나온 학생들을 카운팅 해봤더니 14명 중에 8명이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논술 100% 역량이 좀 커진 거 아닌가. 또 그러니까 내신 반영 비율이 없던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수학이 5, 6, 7 나온 거는 학교 내신도 그렇게 수학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수포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수포자 입장에서 볼 때 논술 전형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수포자일수록 특히 문과에서 수포자일수록 본인이 정말 의지만 있다면 해볼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못하고 대학을 또 좋은 학교를 가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체능을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입장에서 선택지가 논술이 가장 합리적이고 좀 잘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포자 중에 예체능을 하다가 돌려서 논술 전형으로 이제 새롭게 눈을 돌려서 붙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예체능을 하다가 전환해서 합격한 그 수험생도 이제 한번 섭외를 해볼까 했는데 근데 또 수포자의 결이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순수 그냥 문과 계열로 따라온 분과 그다음에 예체능을 하다가 또 선택을 달리했던 분하고는 좀 결이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제 신님만 제가 이제 섭외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인서울에 초점이 있다고 하면은 수시 6장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교과나 만약에 예를 들면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못해도 종합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제고나 또 외고가 이게 딱 장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어문 계열 썼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교수님들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고 출신들은 거기에 수학을 좀 못한다 싶으면은 수시에서 우리 신님처럼 논술을 하나의 대안으로 가져가시는 게 블루오션이 될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3번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천하는 사회탐구 과목, 이제 윤사, 생윤, 사문은 역시 마찬가지 다른 합격생들하고 동일하게 강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탐구를 사문에서 세사로 바꾸셨네요. 네네. 제가 예, 사문을 원래 정확히 사실 제 선택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3학년 1학기 과목이 사회문화였어요. 학교 내신 과목이.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쳐야 하는 입장에서 그냥 사회문화를 수업으로 들으니까 그걸로 수능을 쳐야겠다라고 이제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원래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또 가르치시니까 아시겠지만 뒤에 도표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타임 어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현역 9월 때쯤에 이제 세계사로 막판에 바꿔서 좀 급작스럽게 시작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뭐 현역 때는 안 됐지만 어찌됐건 재수 때는 처음부터 이제 세사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걸로 최저를 다 맞췄죠. 예, 이제 우리 신님도 그 논술 기간도 길었고 또 논술 준비했던 학교의 스펙트럼도 좀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최저가 좀 센 데도 있었고 원서 그쵸. 접수한 게 그리고 최저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곳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최저를 다 충족하고 나서 논술 주제를 살펴보면은 사문, 생윤 연계되는 제시문이 좀 많았죠. 진짜 많았죠. 그러면은 사문을 하다가 세지로 바꾸게 되었을 경우에 사문을 이제 중간에 놔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문은 공부는 했는데 내신이든 수능이든 조금 공부를 해놨는데 이제 과목을 교체했을 경우에 예전에 사문 들었던 풍월로 논술 제시문 독해를 할 때 도움이 되던가요? 아무래도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사회문화를 뭐 끝까지 다 기억을 했던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배워놓은 게 있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들은 거잖아요, 여러 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훨씬 많이 되고 도움이 안 된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다른 측면으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과생들이 작년, 재작년에 문과 논술로 교차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사탐 과목을 하지 않고 물화생지를 하면서 논술만 이제 최저를 맞춰가지고 써보겠다 해서 들어온 친구들인데 열의 9이 다 나갔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 제가 나갈 때 물어보면 제가 나갈 때 잡지 않거든요. 뭐가 힘들었니? 물어보면은 나간 열의 9의 수험생의 100%가 사문 내용을 모르겠다. 맞아요. 예. 기능론, 갈등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내신으로라도 좀 들었던 게 있다면은 제시문 독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주진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고요. 4번 건국대 시험장의 특징. 핵심어 시험 시간 고지. 저도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건국대가 이렇게 종료 1분 전 30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압박을 주는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여태까지 건국대 합격생들이 그런 코멘트가 없었었어요. 근데 우리 주진님 시험장에서의 감독관 분만 유별나게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어떠셨어요? 그 종료 시간 계속 고지하는 게? 근데 사실 아무래도 아예 안 거슬렸다는 못하겠는데 저는 도움이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끝까지 계속 놓지 않고 쓰는 편이고 실제로 건국대 시험장에서도 정말 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까지 제가 펜을 딱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급작스러운 상황들에서는 아무래도 시계를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분 남았다, 30초 남았다 이렇게 고지를 해주시니까 이제 조금 더 스퍼트를 내서 가속하는데 도움이 되었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수험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험생이라면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이제 선생님께서는 좀 거슬리실 수 있지만, 저도 아예 안 거슬렸다고는 못하죠, 솔직히. 근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시험을 본 그 고사장의 감독분이 유독 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 시험장, 예를 들면 경희대라든지, 경희대 들어갔나요? 아니요. 안 들어갔고,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어땠나요? 성균관대를 안 봤는데요. 성균관대 안 봤나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디 썼는지? 근데 제가 이제 홍대 어떤가요? 홍대도 썼죠. 근데 홍대도 안 그랬고, 그리고 제가 6개를 다 봤잖아요, 올해. 예. 근데 이렇게까지 막 고지를 하셨던 학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건국대가 유일하지 않았나. 저도 처음 들었어요. 지금 매년 합격자들하고 회식을 하거나 수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30초 전까지 고지를 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수많이 찾아보면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랑 이제 같은 예. 고사장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예. 더 그래서 공감하시지 않을까. 승질났다 뭐 이런 후기가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진님은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주진님의 성격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주변에서 모나게 하더라도 그 모나게 하는 것들을 좀 자기에게 좋게 좀 순화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아시겠죠? 저 까칠한 성격입니다. 그쵸.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럼프 극복 방안과 스트레스 해소법. 주제어는 스트레스인데 문제가 스트레스인데 그러니까 질문이 좀 스트레스인데 핵심으로 왜 스트레스로 뽑았느냐? 여기 이제 수기 보시면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을 걸로 이제 좀 해소를 좀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여학생들 앞에 지금 모셨던 두 분도 다 여학생이신데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지금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게 나왔거든요. 우리 신님은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풀면은 체중이 늘잖아요. 그쵸. 체중 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하고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 중에서 체중 느는 거 스트레스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해서 이걸 선택하신 건가요? 사실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걸로 인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금 받고 있어요. 이제 재수의 결과겠죠. 아무래도 저도 재수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10kg가 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먹고 앉아 있고 이런 결과이겠지만 그래도 뭐 그때는 그런 거에 비할 스트레스가 아니지 않나. 입시는 너무 스트레스여서. 저도 대략 한 24년 전이네요. 24년 전에 17kg 쪘습니다. 고3 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강사 생활을 하면서 고3만 지금 17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 합격한 수험생들의 99%가 찌든지 마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체중 관리가 안 돼요. 체중 관리가 되는 거는 재수 삼수를 하겠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체중 늘거나 줄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당장에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신님도 그런 측면에서 합격생의 전형적인 루트를 따라왔다. 예, 그렇게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선생님이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느낀 건데 제가 실제로 현역 때는 어찌됐건 떨어졌잖아요. 현역 때는 이제 체중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수의 시그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 근데 재수 때는 늘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5번 항목은 여기서 이제 넘어가 보고 6번 항목 전정원 인문논술 활용법 핵심어는 수강생 수입니다. 수강생 수가 많았다고 코멘트를 하신 분은 우리 신주진 님이 유일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수강생 수가 많았다라고 쓰신 건지. 제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 학원을 다녀본 결과 사실 저는 여기 수강생 수가 이제 상대적인 거겠죠?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전 학원에서 되게 이제 힘들었던 것들은 이제 인원수가 적다 보면 제가 볼 수 있는 페이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의 답안이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정원 쌤이랑 했을 때는 수강생 수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딱 적당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친구들의 답안을 보고
피드백도 이제 깔끔하게 받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에는 초창기 때니까 대략 한 15년 전, 뭐 10년 전, 15년 전 그 사이에서는 7명 이쪽 저쪽으로 유지를 했었었는데 매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답안지를 동시에 그 수업 시간에서 볼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를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명에서 15명 정도 규모인데 올해 확실히 느낀 거는 좋은 퀄리티의 답안지를 우리 신님께서도 자주 써주셨고 또 다른 학생들도 자주 써주셔서 그걸 보고서 그 수업의 한 반에 있던 10명, 15명의 학생들이 공진화했어요. 올해 제가 그걸 확실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이제 우리 이제 신님은 제가 추론하건대 소수정예를 아마 다니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5명 이내였던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개별 첨삭할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을 수 있지만은 아까 이제 우리 신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표본 자기가 참고할 수 있는 표본이 좀 제한돼서 그게 좀 단점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화면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사람 많은 거 싫다 그러면 소수정예로 가시면 되고 저도 인원이 뭐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시지만은 대규모 강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 정도 한 10명, 15명 정도면은 저 또는 다른 학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는 그러니까 수강생 수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7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24년 수험생들에게 한마디는 사전 인터뷰 보내는 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고요. 마찬가지 이제 우리 신주진 님은 굉장히 친절하세요. 맞아요. 이게 그냥 뭐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성격이 까칠한데도 친절한 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논술을 잘 아세요. 잘 알고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수업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 신주진님한테 의뢰를 하셔도 소기의 목적, 합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화면을 좀 띄워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우리 신주진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아즈나블TV 개국 특집으로 3회 연속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신님께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인터뷰 이외의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